자, 오늘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 배우게 되겠습니다. 우리 1910년대에는 무단 통치였고 1920년대 문화 통치라고 했죠. 193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민족 말살 통치를 펼치게 되었나? 그리고 전시 수탈 경제 체제는 뭐냐면, 전시는 전쟁 시기입니다. 전쟁 시기. 이제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침략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전쟁을 하려면 많은 물자가 필요하겠죠. 그 물자를 공급할 곳을 우리 조선으로 삼게 됩니다. 그 조선을 수탈해 가려는 경제 체제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민족 말살 통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키워드는 세계 대공황, 그리고 한국 식민화 정책, 그리고 식민지 공업화, 중일 전쟁, 중국과 일본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 전시 동원 체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세계사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1929년에 미국 뉴욕에서 갑자기 어느 주에 주식이 급격하게 대폭락이 시작되면서, 여기서 시작된 이 경제의 불황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너도 나도 주식을 팔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로 이 경제 불황이 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작된 경제 불황 때문에 이제 각 나라에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겠죠. 온갖 기업들이 다 쓰러져 가고, 기업들이 쓰러지니까 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각 나라들마다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일본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략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를 더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조선만 식민지죠. 이 식민지를 더 늘려가지고 그 식민지에서 나는 원료를 다시 더 싸게 구하고, 우리가 만든 제품들은 식민지에 다 팔아넘기는 방식으로 이 경제 불황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선택한 이 두 번째 식민지로 이제 삼으려고 선택한 대상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자, 그래서 일본의 침략 전쟁 과정에서 보면, 먼저 1931년에 만주를 침략합니다. 자, 1929년에 대공황이 일어났고, 그걸 이제 모색하기 위한 시기가 지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31년 만주를 침략하고, 37년 중국 이제 본토 북경 밑으로 이제 북경, 상해 이런 식으로 점점 만주 지방에서 내려갑니다. 중국 본토를 향해서. 그리고 1941년에는 미국과도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원래 식민지였던 우리 조선을 잘 닦아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시기가 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이게 어떤 대상이 네 편이냐 내 편이냐, 너는 적이냐 아군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식민지로 삼고 있는 조선이 갑자기 다른 나라, 이 전쟁 시기에 한창 밖의 적과 싸워야 될 시기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조선과 일본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선은 아예 일본과 하나다, 너희는 식민지가 아니라 그냥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라는 정책을 황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황국 식민화의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 이때 황국 식민화 정책 때 추진했던 문구입니다. 문구. 내선일체라는 건데, 일체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죠. 하나의 몸. 이 선은 조선할 때 선자입니다. 조선할 때 선자. 그래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의 몸이라는 겁니다. 하나의 몸. 근데 지금 일본이 내자를 달고 있는 일본 애가 이 선자를 달고 있는 조선 애보다 훨씬 더 덩치가 좀 크죠. 그리고 이 일본 애는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선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일본이 시키는 대로 가고 있는 듯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 황국 식민화 정책을 굉장히 잘 드러내는 그림이고, 1930년대 이걸 내가 시험에 당연히 이걸 시험에 내겠습니다. 내선일체에 대한 1930년대
내선일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 1930년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국시민사정책의 내용입니다. 일단 한국신민의 서사, 이걸 외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 이게 뭐냐?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합니다. 충의는 충성이겠죠. 충성. 그리고 우리들은 고생을 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 이런 거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식민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다 외워서 국기에 대한 경례처럼 어떤 행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외우고 시작하는 이 글입니다. 이거 역시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신사는 일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런 사람들의 위패를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신사라고 합니다. 자, 이 신사참배를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조차 해야 됩니다.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가 한 나라라고 했죠. 이때 이 시기에는 내선일체라고 해서. 자, 그래서 일본을 위해서 죽은 그 애국자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애국자들이겠죠.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놓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일본을 위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창씨개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전통적인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일본의식 이름으로 교과서에 보면 무슨 이름이냐면 강철수라는 이름, 이제 이런 이름 못 씁니다. 야마모토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본식 이름으로 이렇게 강제로 바꾸게 해가지고 이름 안 바꿔주면 학교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본 이제 완전히 일본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일본과 똑같은 나라니까 조선어 굳이 배울 필요 없겠죠? 우리나라 말 배울 필요 없죠? 그래서 조선어 과목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본과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인인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로 동일화되는 이런 정책을 민족말살 통치,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라고 하고, 그것을 황국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참기지화 정책, 이건 뭐냐면 이제 일본이 한창 이제 아까 보면 중국과 미국과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일본보다 훨씬 큰 그 중국과 미국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물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한반도 북부지방에 이제 공장을 많이 짓습니다. 왜 북부지방에 공장을 많이 짓냐면 북부지방이 아무래도 지하 자원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총동원합니다.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하는데, 먼저 학도 지원병, 이제 학생들 중에 병사로 지원할 사람들을 지원받습니다. 사실 지원이라는 말이지만 사실 거의 강제로 끌려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제는 아예 징병제, 강제로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남자들.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군인들은 징병제로 끌려가게 되고, 징용령은 뭐냐면 이제 노동자, 막 공항을 짓고 뭐 공장에 강제로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한 징용령도 선포되고, 그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위안부, 성노예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군량을 이제 전쟁을 하려면 이 많은 군인들을 먹이려면 식량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강제로 이제 식량을 공출해 갑니다. 뺏어 갑니다. 그리고 무기를 제조하려면 쇠가 필요하죠. 근데 쇠가 모자라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숟가락까지 다 뺏어 갑니다. 숟가락까지. 뭐 온갖 진짜 뭐 종, 뭐 놋그릇, 숟가락 이런 거 다 털어갑니다. 무기 만들려고 이렇게 강제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 자, 수업은 여기까지고 나중에 실제 수업 시간에 봅시다.